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 개파랑입니다. 오늘은 임신 입주 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딱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솔직히 좀 이제 극단적이죠. 사주가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수로만 이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이제 사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장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목화 기운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쭉 봤을 때는 천간과 지지 그리고 약간 주변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이제 금수, 완전 이제 금수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수일간이니까 금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인성다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강하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많든 비겁이 많든 어쨌든 신강한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인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름 오행도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겠다.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냥 사실상 거의 이제 금 기운들이 너무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금생수도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수기운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으로 넘쳐나는 인성. 자, 그럼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금 인성 기운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운에 따라서 토금수 관인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요. 절반 이상이 되는 데다가 거의 이제 운에 따라서 합쳐진다고 해도 이제 그렇게 막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금 인성 중에서 편인 기운이 특별히 강합니다. 자, 편인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그게 인정되는 그런 분야의 학문이나 공부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금단의 마법, 연금술 예를 들어서요, 그런 느낌처럼 뭔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특별하고 특이한 분야에 끌릴 가능성이 높고, 나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을 살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뭔가 작품을 창작하는 약간 예술가적인 느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분야에 또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겁니다.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는 거. 그러니까 성적표 중에서 어떤 성적 편차가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편이라는 것은 한 가지, 그러니까 치우칠 편이라는 것이니까 편식할 따라 그 편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한 가지만 열심히 이제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기생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 활동,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특기적성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발전되는 타입.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제 원하는 어떤 꽂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를 미친 듯이 깊이 있게 파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 이제 자기 자신과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용신 같은 경우는요, 너무 솔직히 너무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신강하고 음기로 쏠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억부용신이랑 조우용신이 사실 거의 일치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임수일간이잖아요. 이제 임수일간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인성미겁은 일단은 용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수는 용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억부용신은 목화토 식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음기가 냉습한 사주다 보니까 금수는 또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목화 식재가 거의 지금 지장간에만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식상 사주, 무재 사주에 거의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화용신을 기본적으로 취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양기를 필요로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용신 잡기가 이런 쏠린 사주는 쉬워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쏠린 사주들은 의외로 삶이 단순할 수 있고 자기의 길만 잘 찾아 나가면은 그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가 딱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만 하면은 의외로 이제 성공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성이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문서 있잖아요. 문서 내지 자기 자신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저작권 같은 경우도 이제 문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학위 자격 특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문학 관련된 이제 문해창작 그런 전공을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넷 소설가로서 그렇게 데뷔를 하려던 차에 이제 저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통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눈,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관찰력, 뛰어난 관찰력이라든가 그런 뛰어난 안목들, 그러니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학적 재능으로 살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가 만들어냈던 작품 있죠.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품, 그 작품을 통해서 이제 수익 창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인성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세부적으로 되게 세밀하게 딱딱 이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뭐 만들어내는 타입으로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가 잘 짜여져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소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기승전결처럼 뭔가 구조가 짜여져 있는 부분들, 그런 구조를 잘 짜가지고 어떤 물론 관찰력도 있어야 되죠. 현실성이랑 뭐 서구력까지도 그런 모든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작품을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 기운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경금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편인을 통해서 이렇게 뭐 거의 최고의 강점이죠. 거의 유일한 강점이자 최고의 강점.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하나만 열심히 개발을 해서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주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역마 기운이 높은데, 역마 기운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오프라인만으로도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도 이제 충분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이곳저곳 다양한 곳을 탐색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소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를 많이 또 관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약간 이곳저곳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경험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일종의 여행이잖아요, 여행. 또한 어떤 일종의 여행이기 때문에 역마 기운이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12운성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이제 유년 기운이랑 청년 기운이 우세하다. 다시 말해서 소설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형태로 쓰시면 좋겠다. 또한 이렇게 12운성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장년층들이랑은 워낙 이제 인연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타깃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년 기운에 해당하는 장생, 그리고 청년 기운에 해당하는 권로. 그러니까 유년 기운에 해당하는 장생 같은 경우는요, 표현력입니다. 생각한 바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쪽이 되겠고요. 어떤 청년 기운에 해당하는 권록이라는 것은 실행력입니다. 내가 뜻한 바를 믿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 이 두 부분을 잘 살린다면 무엇이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만족감스럽게 이제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다음 보면은요. 이것도 이제 저번 그래프랑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한데요. 자, 46세까지 전반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반기 뭐 중년, 초년, 중년, 뭐 말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 여긴 전반기에 해당하는 어떤 요때까지는요, 한 분야에 깊이 있게 꽂혀가지고 뭔가를 연마할 수는 있겠죠. 연마할 수는 있겠는데 시야가 넓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만 몰두해서 계속 하실 겁니다. 계속 하시다가 요 변화의 기점,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슈팅하는 때는 보통 이제 변곡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변화의 시기 과도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이다? 내가 안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다양한 것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새로운 문물을 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새로운 방법도 많이 시도를 해보게 되는 그런 어떤 운이 좋은 시기로도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년을 보내다가 말년에는 또 한번 뭐 소폭의 변화입니다. 뭐 크게 이렇게 변화율이 크진 않는데 그냥 소폭의 변화로서 이렇게 좀 유지해 나가는 쪽에 가깝다고 하겠네요. 어쨌든 이 변곡점을 기점으로 사람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이나 어떤 행동의 변화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뭐 이런 그래프의 성질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요, 또 저번이랑 뭐 매우 똑같습니다만, 자, 목화용신이죠. 목화용신이기 때문에 더 볼 것도 없죠. 이동수도 없어요. 그냥 이제 무조건 이분은 동남쪽에서만 정착하시면 됩니다. 저 동남쪽에서 그냥 정착해서 쭉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이제 부족한 기운, 부족한 양기의 기운을 받는 것이 최고다. 물론 당연히 이제 금 기운이 많으니까 서쪽은 무조건 피해야겠죠. 서쪽에서는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분은 무조건 동남쪽. 뭐 북쪽도 뭐 나쁘진 않은데 서북 쪽은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안 가는 것이 더 좋겠는데 어쨌든 동남쪽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에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오늘도 이렇게 무엇이다? 이렇게 쏠린 사주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쏠린 사주는 용신 잡는 게 상당히 쉬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길만 제대로 정한다면은 또한 이제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수월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운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또 내가 이제 언제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주 해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